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하나는 둔화,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쪽으로 기울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3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보다 1% 정도가 줄어들어서 6,917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를 0.5% 정도 감소였는데요. 더 많이 감소한 모습이죠.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매 판매는 미국에서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경제에.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좀 부여되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미시간주 4월 소비 심리 지수도 65가 나왔고요. 예상치 62에서 65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잘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서로 막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4.6%가 나는데 전월 3.6에서 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둔화되는 모습도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이상한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아주 모습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금리 인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월 달에 한 번 정도로 연준이나 시장을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 래피얼 보스테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요일에 연설했죠. 그때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러면서 0.25 금리 인상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장을 흔들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가에서 5%로 떨어졌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잖아요. 유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유가가 83불 70센트까지 갔다가 82불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산정했던 유가는 71불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2불 정도 전후로 올라와 있거든요. 4월 달은요. 벌써 4월 17일이니까 중간이 넘었어요. 이달에도 만약에 월말로 가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월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나 인플레이션은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은 받아들이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간에 높아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말일까지 유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그나마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게 은행주인데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많이 뛰지는 못했죠. 그나마 은행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덜 빠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JP모건이 7% 정도 상승했고요. 시티그룹도 한 4% 정도. 실적들은 전부 괜찮았습니다. 웰스파고 전부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에 있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시장은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혼재된 상태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시장에서 항상 가장 두려웠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0.4% 정도 하락했죠. 전날 양봉을 세웠었고 1.2% 올라갔다가 그 옆에 딱 붙여놓는 음봉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사실은 지난 그 수요일쯤 봤을 땐 완전히 그 추세가 꺾인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살려냈어요. 목요일날. 근데 금요일날 다시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1% 빠졌다가 0.3% 빠졌는데요. 오늘 밤 다시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보셔야겠죠. 미국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가운데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저는 걱정이 옛날에 레리 서머스가 제기했던 스타뱅고가 현실이 될까 좀 두렵긴 한데요. 왜냐면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때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시도도 걸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죠. 연준이 제일 주려는 것 중에 바로 그 부분이라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시간을 벌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어쩌면은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연준의 속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소매 판매가 안 좋을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아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 유가를 무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4월달 딱 들어서면서 최저가가 얼마였냐면요. 최저가가 요거입니다. 80불, 80불. 그리고 73불이 두 번 있었고요. 평단가 지금 72불 때. 여기서 만약에 여기 지금 200일선이 있어요. 이게 83불 한 70센트 되는데요. 이거 돌파돼 버리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인플레이션 구조가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결국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이 시장에 화두가 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오펙 플러스는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유가를 끌어올려야 될 거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펙 플러스의 그 점유율의 비중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마 유가에서 최대 마진을 끄집어내기 전략을 필지 않을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뭐 계속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 급락 1300 전후 거래. 야, 이 원달러가 한순간에 빠졌어요. 하루 만에 15원이 빠졌고 또 10원이 빠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200일선 아까 그 원유의 200일선과 똑같죠. 그 돌파하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좀 올랐어요. 1305원 6원 정도 거래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근데 지난 종가는 1298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가 1300원 위에서 거래가 진행되거나 안착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원달러의 흐름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보다는 외환 수합이라 해서 국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이제 외환 수합을 체결해서 한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 한번 재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재미가 될지는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면 믿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마 시장을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다시 고점인 1325원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계속 올라서 2600까지 올라왔어요. 2600. 2570일까지 올라왔어요. 2600이 이제 코앞이죠. 뭐 시장에서 2600, 2700 얘기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률이 IMF에서 작년 7월 이후로 9개월 동안 4번 정도를 하향시킨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TSMC의 파운드리도 지금 문제가 됐다. 어저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무시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뭐 300조 투자 뭐 이걸로 어떻게 또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감산이 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겠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하는 말이 옛날에 인텔이 현재 상황 지금 삼성전자 똑같은 상황에서 만족을 느끼다 결국 그 권자를 내줬다라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감산에 대한 그런 어떤 발언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 감산이 너무 일렀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뭐 지켜보실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오늘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